종신보험의 가장 큰 컨셉은 그 사망보험금으로 우리가 이제 월납보험료를 계속 내잖아요. 그러면 그 해지한금 쌓이지 않습니까? 그 해지한금을 내가 원하는 나이에 그 생활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종신보험의 핵심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신보험이 예를 들어서 주계약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일반 선지급 종신보험을 제외한 이 사망보험금은 사망해야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GI 같은 경우는 선지급 종신 GI 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를 13대 13가지 선지급 사유가 발생되면 이거를 100% 또는 80% 이게 지급받는 건데, 오늘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계약 5천만 원짜리 오늘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면요, 가입 설계에서 첫 장에 거기 이제 뭐 특약 나오고 보험료 나오고 거기에 보시면요, 첫 줄 맨 위에 보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해지한금 쌓일 거 아니에요. 이 해지한금이 만약에 우리가 5천만 원짜리 주계약을 20년 납입했다고 5천만 원 쌓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나이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정도 쌓였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3천만 원을 갖다가 15년 동안 내가 95%까지 생활자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 때부터 75세면 딱 15년 나오죠. 이때까지 생활자금으로 받고 싶다. 그거를 청약할 당시에 약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30살 분이 60세 때 내가 생활자금 수령을 하겠다 했는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시되기 전에 내가 수령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령 안 하면 나중에 다시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령을 안 하는 건데. 수령을 안 하게 되면 다시 못 받아요. 그냥 사망보험금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재신청을 해야 돼요. 재신청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60세 때 받다가 65세 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안 받을래 하면은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 역시 재개시가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5년 동안 받았어요. 근데 이 해지한금이 나누기 15 하시면 돼요. 15 하시면 이거 받고요. 나중에 이 5%는 언제 해주시냐면 사망할 당시, 사망하고 나서 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 컨셉 짜보면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이 해지한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계약 보험료가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한번 설계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90%가 뭐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90%가 얘보다 적어요. 근데 나머지 5%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5%까지 합산하면은 내가 낸 돈보다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변액인 건 아시죠?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이 해지한금의 최저 부정이 있어요. 2.8%.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이 해지한금이 2.8% 연봉이에요. 되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설명으로 돌아가면 60세 때 생활자금을 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받다가 내가 수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생활자금을 사망보험금에서 줄 해지한금으로 대신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줄어들겠죠. 이 3천만 원이. 근데 만약에 65세 때 이게 뭐 한 2,50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 2,500만 원에 대한 사망보험을 주는 거예요. 이 비율을 따져서. 그래서 15년 동안 나눠서 받는 건데, 이거는 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65세 때부터 받으면 어떻겠냐, 아니면 60세부터 받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3세예요. 근데 연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일시납 연금으로 하면은 거치가 7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7년 동안 이분은 사망보장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53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7년 납을 설계를 해요. 7년 납 설계를 하면은 어쨌든 이 내가 낸 돈에 근접해요. 그래서
나쁘진 않고요. 또 이 5종의 가장 파워풀한 특징이 뭐냐면요. 5종의 추가 납입이 지금은 이제 부장성 보험료가 4월 1일부터는 수납이 다 100% 막혔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건 200% 아직 돼요. 그리고 요게 지금은 100%까지 수납이 되거든요. 100% 추가 납입 수수료 제로예요. 동행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펀드 자체가 동행 펀드가 지금 20개인데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한 개 또 늘어났다 그랬죠. 이거 달러 채권이요? 그럼 이것도 21개 되는 거고요. 추가 납입이 되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하시면은 동행 펀드하고 똑같은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옛날에 기본 거는 채권이 무조건 30%가 들어가 있죠. FSR이 맞는 채권? 지금? 근데 추가 납입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또 제가 옛날에 그 최규태 FPS인가? 그 GA에서 강의 잘 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 강의를 받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납입이 끝났습니다. 납입이 끝났는데 동행 연금 같은 경우는 12년 내가 납기를 설정을 하시면 납입 끝난 다음에 내가 연금 수령할 때까지 추가 납입 항상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다 아시죠? 몰라요? 동행 같은 경우는요. 월납을 무조건 저는 12년 납으로 설계를 해요. 12년 납, 의무납 기간을. 그러면 12년 납을 설계를 해서 12년 동안 완납을 하면요. 이분이 나이가 만약에 45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분이 나는 연금을 뭐 60세부터 받고 싶어. 그럼 이 15년 동안 추가 납입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동행 같은 경우는 연금 수령하면서까지 연금 수령을 하고 있지만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 뭐 연금 수령하면서 추가 납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의무 납입을 12년 이상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12년 끝나고도 추가 납입이 동행은 계속 가능해요. 납입 연장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막 굳이 고객을 위해서라면은 10년 납보다 12년 납이 좋고 20년 납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유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12년 납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맞을 겁니다. 뭐냐면 30살 남성이 20년 납으로 가입을 했어요. 50세면 이제 납이 끝나죠. 납이 끝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목돈이 생긴 거예요. 목돈이 생겨서 내가 이 20년 동안 추가 납입을 하나도 안 했다고 가정을 하면 수납이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20년치가. 이거를 일시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일시납으로 하면은 회사로 볼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FSR들이 별로 없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이 밀린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을 한 번에 해달라 한 거를 아직 제가 선배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이 없대요. 아직까지. 근데 케이스가? 네. 근데 어쨌든 회사로 볼 때는 추가 납입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20년 동안 이 사람이 월납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아버지가 한 1억 원 정도 증여를 해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20년 동안 추가 납입을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 납입 보험료가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2천만 원을 일시에 추가 납입을 하면요. 이 사람이 30살 때부터 추가 납입한 거랑 동일한 혜택을 회사에서 주게 돼 있대요. 요 개념 이해가세요? 그러면은 금리를 밀린 걸로 2.8% 되는 거죠. 네. 소극적인. 네. 그래서 이 기능을 GA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신계약 했던 분들한테는 이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당장 내 월납보험료 유지하기 힘든데. 네. 그래서 5종의 가장 큰 핵심 컨셉은 뭐냐면요. 달러가 파워풀한 게 뭐죠? 어쨌든 우리가 납입을 하면 원금을 다 돌려받잖아요.